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인사 밝게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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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토요일에도 라이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원래는 세길병원 정형외과 이대영 원장님 시간이에요. 네, 이대영 원장님께서 또 이제 환자분들 진료를 보시다 보니까 생활습관 교정이 정말 필요할 것 같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정말 느끼시고 이번 시리즈물을 기획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생활습관 교정 1탄으로 걷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PD 최희선이고요. 제 옆에는 이제 이대영 원장님 나와 계시고요. 또 수요일에도 또 여러분들 시청자분들께 많은 인기를 끌었던 민정신건강의학과 이승민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원장님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그래도 처음 들어와 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으니까요. 좀 짧게 소개를 좀 해드려도. 안녕하세요. 네. 예,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고 세길병원에서 주로 척추 환자를 보고 있는 이대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비현대에서 좋은 기회에 주로 척추 운동이나 재활 같은 조금 더 수술적인 얘기를 좀 더 많이 한 것 같긴 한데 환자분들 척추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은 척추 건강을 달성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건은 의학적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은 생활 습관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보다 좋은 삶을 드리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을 어떻게 교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심어드리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생활 습관 교정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의학이기도 하지만 의학이 아닌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저 혼자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진 누군가랑 같이 얘기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제 지인인 이승민 선생님이랑 같이 이런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은 방송 전에 이승민 원장님이랑 저랑 둘이 얘기를 해보니까요. 의견이 많이 달라서 중재해 주시는 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여기 바쁘신 PD님을 사회자님으로 부탁드리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벌써 우크라이언님께서 이대영 원장님 하이 이렇게 인사를 주셨는데요. 그렇죠. IW님께서도 이대영이 뭔가 했다고. 원래 오대영이라고 많이 불렸습니다. 원래 별명이 오대영이셨나요? 초등학교 때는 오대영이었고요. 제가 네네. 대학 지나고 나서는 히든크 때문에 오대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그래도 의미가 있는 별명이네요. 예, 한국의 패배? 네. 예, 죄송합니다. 네. 이대영 원장님 인사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이승민 원장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 이번 주 수요일 날 또 이제 그 강의를 한번 했었는데, 네, 이번 또 주말에 또 이제 이대영 원장님 소개로 이렇게 소개가 아니군요. 초대로 이렇게 다시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민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이승민이고요. 지난달에 이제 걷다 보니 내가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제 책을 가지고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또 이제 걷는 거와 관련된 주제를 하다 보니 또 이제 우리 이대영 원장님과 또 이제 공통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또 같이 얘기를 나누면 또 서로 간에 이렇게 보완해 줄 수 있는 또 면도 있겠다. 대립이 되는 것도 있지만 또 보완이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정형외과적인 관점에서 또 정신과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좀 걷기를 잘하면 좋을까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서울 하늘이 되게 흐리고 미세먼지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시간에 이렇게 좀 좋은 햇빛도 쐬면서 이렇게 걷고 해야 되는데 점점 이렇게 맑은 공기 쐬면서 걷기가 힘들어지고 있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그런 것들에 대한 또 얘기를 나눠보면서 우리가 기회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좀 잘 걸을 수 있을지 그런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날씨까지 이렇게 딱 체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미세먼지에 민감했어요. 네, 오늘 미세먼지가 정말 심하던데 또 오늘 주말 맞이해서 또 걷고 싶으셨던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걷지 못한 그런 아쉬움을 조금 뒤로 하시고 오늘 또 정형외과 선생님 입장에서 그리고 정신과적 입장에서 걷기의 효능과 그리고 어떤 것들을 주의해서 걸어야 할지에 대해서 저희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걷기인데요. 이 걷기를 이제 정형외과적으로 봤을 때 어떤 걸 신경을 쓰면서 걸어야 하는지, 또 정신과적으로 보았을 때 어떤 걸 신경 쓰면서 걸어야 할지,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의견을 주실 텐데요. 먼저 이제 정형외과 입장에서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슬라이드를 한번 넘겨볼까요? 네.
보통 그러니까 정형외과 의사가 추천하는 걷기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걷기 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신화가 많으셔서 만보, 삼만보 그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양을 걷는 것들을 좋아하십니다. 그런 것들이야말로 실은 걷기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정형외과 의사들이 선호하는 걷기는 그러니까 관절이나 허리나 무릎이나 아무데나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 걷는 거는 많이 걸으셔도 괜찮지만 기본적으로 통증이 있거나 불편하신 분들을 관점에서의 걷기라 함은 기본적으로는 척추를 바로 세운 상태에서 걷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척추를 바른 세운 상태에서 걸어야지 자기가 바른 자세를 느낄 수가 있게 되고 걷기 운동을 단순히 걷는 운동이 아니라 자기의 일상생활에서 바른 밸런스, 바른 자세를 만들어주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걷기 운동을 해보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걷기, 만보 걷기, 뭐 2만보 걷기 이런 거에 대한 인기도 선풍적인데 예.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바른 자세로 걷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일단 무슨 뜻이냐면은 만보 걷기, 2만보 걷기는 노인들에서 성인병을 막기 위해서 체력 소모, 그냥 성인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 어떤 의미로서는 근지구력도 기른다는 의미도 있지만 심폐력 지구력까지 같이 올려야 되기 때문에 많이 걷기를 얘기하시는 건데요. 실은 그런 분들을 위한 걷기 추천이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서 실은 정형외과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걷기라는 거는 꼭 그렇게 많이 걷는 거라기보다는 관절이나 도움이 되는 걷기는 오히려 바른 자세를 만들어서 너무 많이 걷지 않는 상태에서 걷는 게 좋고 실은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걷는 것도 우리 이승민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정신적인 안정이나 그런 것들을 도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관절 때문에 병원에 갈 필요가 없을 수 있고 정신과적인 문제로 스트레스 받는 걸 많이 줄일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운동이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걷기 전에 어떤 스트레칭을 해야 되나요? 준비를 또 해주셨는데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건 일반적인 스트레칭은 아니긴 한데요. 보통 무슨 뜻이냐면은 며칠 전에 기획 영상도 올라왔어요. 그쵸? 예. 네. 원래는 자세가 구부정하신 분들은 걸을 때 자기가 자세가 구부정한다는 걸 느낍니다. 구부정한 걸 아는데도 대부분 안 고치는 거거든요. 보통 그 구부정함이 뭐냐면은요. 목이 앞으로 나와 있다는 느낌, 엉덩이가 뒤로 돌아가 있다는 느낌, 그리고 어깨가 앞으로 좁아져 있다는 느낌, 이런 느낌들을 느끼시면서 걷게 되는데요. 실은 그런 느낌들을 단시간에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기 첫 번째 왼쪽 첫 번째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벽에 머리를 대고 뒤통수를 머리를 긁는 정도의 동작으로 머리가 앞으로 나와 있는 밸런스를 금방 수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깨가 가슴이 팔이 어깨가 모아져 있는 것도 이런 식으로 양팔을 앞뒤로 흔들어 봄으로써 가슴을 적절한 양을 필 수 있게 되고요. 특히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그러게 되면 오리궁뎅이처럼 엉덩이가 뒤로 나와 있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허리를 가볍게 스트레칭함으로 인해서 목, 등, 허리를 펴서 실질적으로 이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키가 한 0.5mm 정도는 0.5cm 정도는 커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서 중립 척추를 만들고 이 다음에 걸어주시는 것이 허리를 건강하게 쓰고 평소에 허리 아프시던 분이 나의 생활 습관을 바로 하게 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채널에서 척추 스트레칭이라고 검색을 하면 될까요, 원장님? 예,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대영 척추 약간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영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바른 자세를 유지를 한 상태에서 걷는 것을 추천해 주신다고 또 이대영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결국 바른 자세라는 거는 머리, 목, 등, 허리, 그러니까 머리의 무게를 몸 전체의 중심에서 받아주는 것이 결국 바른 자세입니다. 이런 식으로 머리가 앞으로 나와 있고 골반이 앞으로 돌아 있고 팔이 앞으로 몰려 있으면 이런 식으로 머리가 앞으로 나와 있는 포워드 헤드 포스처 자세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척추에 지속적인 부담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3만보, 5만보를 걷게 되면은 목과 허리, 무릎이 급격하게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바른 자세가 잘 유지가 되는 범위 안에서 걸으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네. 만보, 3만보 걸으셔도 상관이 없는데요. 저 바른 자세가 유지가 되지 않으면서 구부정한 자세로 걷는 거는 척추와 관절에 상당한 부담이 줄 수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 스쿼트는 어떤가요? 아메리카노님께서 스쿼트를 자주 하신대요. 보통 스쿼트는 되게 어려운 동작에 속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스쿼트를 보통 일반인들이 헬스클럽 같은 데서 다니면서 스쿼트를 정자세로 하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을 물어보면은 헬스 트레이너한테 물어보면 보통 3개에서 3개월에서 4개월 이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그 정도로 정확한 자세로 하지 않을 거면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신과 선생님께 그 걷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렇죠. 이제 이대영 선생님이 얘기하신 이제 어떤 자세 같은 이제 이런 부분도 상당히 또 중요하고, 또 이제 뭐 제가 지난 걷기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우리가 햇빛을 받으면서 걷는 것이 어떻게 근육을 움직이고 그 근육을 움직이는 것이 또 뇌를 자극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기분을 이제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많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울한 사람들도 이제 많이 걷고 하면은 뭔가 조금이라도 이제 뇌를 자극시켜서 기분을 좀 끌어올리는 이제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이제 요즘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불안, 초조감을 많이 또 호소를 하시는데, 또 많이 걸으면서 또 뇌를 자극하고 근육을 자극하면 뭔가 스트레칭적인 부분에도 도움이 되고 이완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떤 몸과 마음이 긴장하고 있는 이제 불안하고 있는 이제 그런 정서적인 것들을 좀 낮춰줄 수 있는데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자세를 신경을 이제 당연히 쓰면서 걷는 것이지만 어떤 이런 기분의 목적에서 걷는다는 것이 우리가 실생활에서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과적으로도 걷는 것을 상당히 이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걷기 명상이란 말도 있잖아요. 예, 그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 메디테이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그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떤 행동들에 대한 집중을 하는 이제 그런 개념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냥 걸을 때는 음악을 들으면서 예를 들어 뭐 음악에 집중하면서 걸을 수도 있고, 요즘은 또 이렇게 뭐 팟캐스트나 아니면은 뭐 어떤 오디오북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집중하면서 걷는 분도 많은데, 만약에 걸을 때는 내 어떤 손의 움직임, 이렇게 흔들거리는 손의 움직임, 그리고 발의 움직임, 그리고 뭐 지면에 받는 어떤 발바닥의 느낌들, 그리고 이제 어떤 귀에서 들려오는 어떤 자연의 소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집중해서 이렇게 걷는다면 그것도 이제 하나의 명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머리를 물론 비우기 위해서 걷는 것도 있지만 이 몸의 감각을 느끼면서 이렇게 새롭게 뭐 지면을 디디거나 뭐 손발의 느낌을 가져보면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 신체의 어떤 움직임을 감지하면서 걷는 것이 또 명상으로서의 하나의 기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안남주님께서 햇빛 보고 걷기 운동하면 스트레스도 날아가고 수면에도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네요. 예, 이제는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일단 우리가 이제 걸을 때도 사실 뭐 밤에 이제 시간이 없어서 걷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렇게 낮에 이렇게 걸으면 좋은 것이 이제 우리가 햇빛을 받으면은 우리 비타민 D가 이렇게 이제 햇빛을 받으면 피부에서 만들어지고 그 비타민 D가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멜라토닌 호르몬이 많이 쌓여서 그게 밤에 이제 뇌에 작용을 해야지 이제 잠을 잘 자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햇빛을 받으면은 그런 멜라토닌이나 비타민 D의 측면에서 이제 많이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현대분들이 비타민 D가 많이 부족해서 뭐 이렇게 비타민 D 영양제를 먹거나 아니면 주사를 맞는 경우도 있는데, 네. 사실 그렇게 햇빛을 받으면서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비타민 D를 만드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은 좀 어떻게 바른 자세로 걸으시는 편인가요? 저 이대영 원장님이 네. 이렇게 바른 자세와 뭐 바른 걷기를 좀 가르쳐 주셔가지고 저도 좀 해봤는데 네.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하려고는 하는데 네. 상당히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앉아 있는 자세도 상당히 자세가 안 약간 좋다고. 구부정하시네요. 예, 그래서 욕을 많이 먹는데 네. 고치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게 두 선생님이 앉아 있는 자세를 뵈면 선생님이 약간 이렇게 뒤로 눕고 이렇게 계시는데 선생님이 앞으로 이렇게 약간 라운드 숄더가 예. 보이는 것만 같은 뒤로 기분이 기대겠습니다. 살짝 드네요. 예. 그러면 정형외과 선생님이 예. 보셨을 때 네, 예. 걸을 때 이제 스트레칭을 하고 예. 걷는 것도 중요한데 네, 예. 또 직접 걸을 때 어떤 것들을 유념하고 걸어야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고 걷는 게 제일 좋고요. 네. 그러니까 그걸 하고 하면 더 좋은 거고요. 한 가지만 생각하라고 말씀을 생각한다면은 언제나
진짜 삐딱한 건 맞습니다. 그러게요. 우크라이나님께서 이대영 원장님도 자세 삐딱하신데요. 뭐 원래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의과대학에서 배운 말인데요. 의사가 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롤모델은 아닌 거네요. 그렇죠. 의사가 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네. 의사들이 평균 수명이 짧습니다. 의외로. 아무튼 알겠습니다. 복근과 괄약근에 힘을 주고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언제나 우리가 배에 힘을 주는 자세를 유지하는 게 복부의 압력을 줄이는 게 허리 압력을 줄이는데 되게 중요하고요. 근데 배에 힘을 주는 걸 계속 유지한다는 게 잘 믿기지가 않는데, 이게 걷다 보면서 배에 힘을 주게 되면은 이제 복부 호흡이 복부 근육을 사용해서 호흡하는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배에 힘을 주고, 그리고 또 하나 괄약근에 힘을 주게 되면은 골반의 정경사, 골반이 앞으로 들어가 있는 걸 제대로 잡아주기 때문에 허리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요. 복부에 힘을 주고 괄약근에 힘을 준 상태에서 걷게 되면은 허벅다리에, 위쪽 허벅다리에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그 코어 근육들이 자연스럽게 협응력으로 운동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갖게 됩니다. 그래요. 안남준님이 말씀하신 자연복대가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그러니까 복대는 결국 척추에서 얼마만큼 가까운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효율성이 좌우가 됩니다. 근데 복근이 피부 위에 하는 복대보다 훨씬 더 가깝습니다. 물리적으로도 훨씬 더 유리하고 생체 적합성도 높기 때문에 제 자연 복대가 그 어떤 인공적인 복대보다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걷게 되면은 이게 걸음이 자연스럽게 느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급해서 빠르게 걷게 되면은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어떤 장거리를 목표로 한 심폐지구력을 기르기 위한 걷기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급하게 빠르게 걸으면서 배에 힘을 주고 괄약근에 힘을 주고 걷기는 매우 불가능합니다. 어쩌면 이승민 원장님이 그게 어려우신 경우라면은 아마 마음이 급해서 빨리 가야 되는데 그걸 하려니까 답답해서 못 하시는 거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또 살짝 천천히 걸으시면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상을 하면서 걷는다는 거는 사실 좀 천천히 걸으면서 뭐 바깥에 공기도 좀 느끼고 뭐 단풍도 보고 나무도 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걷는 게 사실 빨리 그냥 걷기 명상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왜 걷느냐 그 생각을 좀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 이 여러분들은 내가 이렇게 시간이 날 때마다 왜 걷는가, 어떻게 보면 목적이 되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풍선초록님께서 지방 연수의 목적으로 걸으시는 것 같아요. 빨리 네. 걷기 위한. 근데 아마 상당수 많은 분들은 이제 운동을 하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걷겠죠. 아무튼 네. 네, 운동을 하기 위해서 걷는데, 일반 사람들이 이제 운동을 할 때는 내가 오늘 몇 킬로를 걷겠다, 뭐 몇 시간을 걷겠다 이런 목표가 아마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가령 아주 뭐 이렇게 뭐 아주 아침 시간에 산부하듯이 이제 천천히 걷게 되면은 이제 그런 목표를 또 달성하지 못하거나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운동을 하겠다고 걷는다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어떤 키로수나 속도나 그런 목표를 이제 어느 정도 세우고 걸을 텐데, 이제 아주 천천히 걷거나 이럴 때는 그걸 좀 달성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운동을 생각하고 만약에 걷는다면은 아마 뭐 좀 더 걸음이 더 빨라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뭐 천천히 걷는 것보다는 빨리 걷는 게 당연히 칼로리 소비가 더 많을 거고, 뭐 지방 연소는 당연히 더 많을 거니까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심리적 건강을 위해서 걷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저도 이제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방 안에만 있기보다는 뭐 나가서 이렇게 좀 걸어보세요. 이렇게 할 때 그 걷는 것은 어떤 목표치를 가지고 걷는 것보다는 그 말 그대로 이제 바람을 쐬면서 걷는 이제 그런 것들이 더 많은 그럴 때는 거니까. 약간 심리적인 목적이 있는 상태에서 걷는 거네요. 그렇죠. 뭔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네. 기분을 끌어올리기 위한. 그래서 그런 걷기는 뭐 이대영 원장님 얘기하신 그런 자세에 신경을 쓰면서 그 천천히 이제 걸어보는 그런 것들이 더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해서 올바른 자세로 걷고 뭐 기분도 좀 끌어올리면은 더 좋은 거니까요. 그렇죠. 또 어쨌든 기분을 조금 고양시키기 위해서 걸을 때도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또 복근과 괄약근에 힘을 주고 걷다 보면 또 그런 거 자체가 또 걷기 명상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네. 지금 댓글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질문을 조금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새 미세먼지가 나쁘잖아요. 근데 그 풍선 초록님께서
근데 뭐 이런 장점들이 다 있긴 한데 미세먼지가 나쁠 때는 그래도 안 걷는 게 좋지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원장님은 이렇게 나쁜 날에 어떻게 하시나요? 안 걷습니다. 네, 안 걷는다고 하십니다. 예. 원장님도 저는 걷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별 신경을 안 씁니다. 아 먼지가 있든 않든 저는 음악 들으면서 걷는 거, 걸으면서 그 걷기 명상 같이 하면서 걷기 때문에 음악을 들으면서 예, 네. 걷습니다. 근데 음악을 들으면서 걷다 보면 약간 음악의 약간 BPM이라던가 그 음악의 장르에 따라서 조금 힙합을 맞습니다. 들으면 조금 껄렁껄렁하게 걷기도 하고 좀 예, 그런 맞습니다. 면이 정확하게 없잖아요. 그렇게 걷습니다. 비트대로 걷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걷기가 아니지 가끔씩 않을까요? 그러니까 올바른 걷기를 계속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것도 그러니까 언제나 이렇게 배의 힘을 좀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지. 또 제가 환자분들한테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는 수술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뭐 재활 영상이 있는 거 재활 내용을 정말 엄격하게 말씀드립니다. 한 달 안에 수술까지 해서 생활 습관 때문에 수술까지 한 건데 수술하고 다시 안 아프려면은 그 한 달 안에 생활 습관을 바꿔내라. 정말 엄격하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승민 선생님이랑 같이 이 생활 습관이나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꼭 그렇게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 올이 아니면 너싱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그런 것들에 이해를 하고 자기 생활 속에 약간씩 녹여내는 과정이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거지.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거 완전히 지키지 못할 바에는 난 못하겠다. 그게 아니라 완전히 지키지 못하지만 약간이라도 받아들여서 자기 생활 습관에 녹여내는 것. 저는 그게 생활 습관 교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까 수술을 하신 분도 아메리카노 님도 왼쪽 대퇴골 수술 후에 재활을 열심히 하는데 담당 교수님 지시대로 걷기 운동도 자주 하고 계신다고 또 댓글 남겨주셨네요. 예, 언제나 재활에 있어서는 환자분들한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 움직이는 것보단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원칙. 두 번째 원칙. 아픈 걸 참으면서 하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재활하시는 게 됩니다. 근데 1번 원칙은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고요.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낫다. 예, 뭐든 안 하는 것보단 뭐든 하는 게 무조건 낫습니다. 네. 두 번째, 참고 해서 상 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 아프면은 하지 말라는 예, 건가요? 덜 아픈 동작을 찾아서 비슷한 행동인데 덜 아프게 그것을 하려고 자기가 연구하는 거. 실은 제가 환자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것들을 현명하게 잘 하시는 분들은 원래 병원에 잘 안 옵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거든요. 네. 그거 잘 못하는 사람들이 병원에 오시는 거긴 한데 그래서 저한테 맨날 싫은 소리 들으시죠. 아무래도 정형외과다 보니까 예, 예. 좀 정형외과는 실생활에 바른 자세가 중요한 그런 네. 과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네. 제가 드는 생각은 뭐 네. 저는 이제 안 한다고 했지만 네. 제가 잘 하지 않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약간 좀 숨이 차게 걷거나 아니면 숨차게 운동하는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그게 결국 다 호흡할 때 흡수될 수밖에 없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만큼 이제 건강에 이제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만약에 내가 오늘 걷는 이유가 뭔가 기분을 좀 끌어올리거나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서라면 네. 아무래도 뭐 아주 깨끗한 공기보다는 스모그 있는 게 경치는 안 좋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이제 살짝이라도 나가서 이렇게 살짝 걸으면서 뭐 마스크를 쓰고 하면 그래도 좀 나으니까 뭐 그런 움직임은 좀 가져보는 것이 좋겠죠. 근데 만약에 좀 내가 땀이 나도록 걷고 싶다든지 어떤 키로수를 목표로 가지고 걷는다든지 조금 뭐 이렇게 하드하게 걷기를 원하는 때라면 뭐 미세먼지가 있을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조심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고수진님께서 좋은 경치를 보면서 걸으면 또 호흡도 더 하고 싶어진다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근데 좋은 경치 보면서 걸으시려면 미세먼지 있는 날에는 좀 안 걸으시는 게 좋으시겠네요. 경치가 요즘은 이제 그 공기가 많이 차지하는 거니까 네네. 아침에 이렇게 뭐 한강 다리를 건널 때 보시면은 아주 미세먼지가 없는 깨끗할 때의 경치랑 또 미세먼지 가득한 경치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안남주님께서 미세먼지 약할 때는 마스크를 쓰고 나가면서 걷는데 94 쓰고 그냥 이렇게 설렁설렁 걸으면 또 안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뭐 제가 답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네. 그나마 조금 낫겠죠.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제 생각은 말씀드리면은요. 네.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허리 운동이 필요하다, 내가 허리 자세가 안 좋고 허리가 통증이 있고 걷기가 나한테 되게 도움이 된다. 물론 최선이 그러니까 복식 호흡이나 복부 호흡이나 내 허리의 밸런스를 이렇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뭐
밖에 나가서 걷는 게 뭐 미세먼지 위험은 좀 있더라도 저는 걷는 게 그러니까 한 번의 걷기가 얼만큼의 위해를 주는지 우리한테 정확한 데이터로 측정된 바는 저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1980년대에 서울의 하늘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스모그 속에서 우리는 살았었고 그때 미세먼지 마스크 아무도 안 쓰고 지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나쁘다고 믿는 것들 중에 일정 부분 유행도 좀 있지 않나 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하셔야겠는데요. 아무튼 그러니까 저희 개인적으로 제가 그 부분은 네네. 호흡기 쪽이나 네. 대기 오염 쪽은 제가 되게 문외한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보가 정확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뭔가 하고 싶다면은 저는 하시는 쪽을 더 추천드리고 네. 하는 방향에서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일지를 생각하시는 게 보다 더 현명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환경에 또 적응하며 살아야 되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우크라이나님께서 설득됐다고. 이왕수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정희님께서 걷기는 우울증에도 도움이 된대요. 라고 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그 얘기는 준비를 해주셨죠, 선생님? 네, 네. 저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그쵸. 거니까요. 네네. 제가 이 방송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일단은 이제 근육을 움직여서 이제 뇌를 자극해서 기분을 맞아요.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이제 햇빛을 보는 것도 또 이제 기분을 끌어올리는 데 다 도움이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아까 이대영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움직이는 것이 당연히 기분에는 더 좋겠죠. 집에 가만히 있으면은 마음은 편안하지만 제가 수요일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맞아요. 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편안한 것과 즐거운 것은 다르다고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편안함에만 만족하지 말고 즐거운 것을 찾아 나서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네. 그것이 바로 이제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가 이제 걷는 것이 될 수 있겠죠. 네. 네, 그러면 다시 또 정형외과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걷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얘기해 주신 게 바른 자세로 걷기 위한 스트레칭, 그리고 복근, 괄약근 힘주며 걷기. 또 세 번째가 어떤 걷기인가요? 기본적으로는 정형외과 쪽에서는 그러니까 의외로 환자분들이 정형외과 의사들 진료를 보러 오시면은 운동을 했다고 하면 정형외과 의사들이 되게 칭찬을 많이 할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맞아요. 나 네, 이만큼 운동했는데. 네, 되게 칭찬을 많이 받을 거라는 생각이 많아서 정형외과 의사들 말을 꺼내는 순간 정형외과 의사들 보통 표정이 안 좋아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결국 안 아프게 만들어야지 안 아픈 상태에서 안 아픈 밸런스를 잘 얻어서 안 아프게 할 수 있는 동작을 늘리는 거지 기본적으로 통증을 잡고 해서 도움이 될 건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근데 어느 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어떤 것일까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보통 관절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연골에 무리가 안 가는 걷기란 무엇이냐면은요. 보통 관절 연골이 갈리게 되면은 시큰한 느낌이 납니다. 보통 이게 시큰한 느낌이 근육통이랑 다른 것이 우리 치아가 아프면은 시린 느낌이 나잖아요. 결국 뼈 밑에 있는 신경 쪽으로 연골하변에 들어와 있는 신경 쪽으로 불편함이 느껴지는 건데 관절 연골이 갈리게 되면은 시큰한 느낌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큰한 느낌이 안 느껴져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연골이 이미 한번 까지신 분들, 한번 손상을 입으신 분들은 시큰한 느낌이 계속 납니다. 그럼 그 중에서 시큰한 느낌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만큼 걸으시는 게 맞고 갑자기 시큰한 느낌이 올라가신다면은 환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참고 더 걸었더니 편해진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또 왜 그런 거죠? 더 망가지는 거니까요. 근데 환자분이 편해진다고 또 말씀을 하시니까요. 보통은 어떻게 보시면 돼요? 통증이라는 거는 기울기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태가 결대적으로 나쁘다고 해서 꼭 통증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렇군요. 상태가 더 나빠지려고 할 때 통증이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네. 통증이 있다가 통증이 더 커지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통증이 한번 생겼다는 건 물리적으로 어떤 손상이 있어서 조직이 손상을 입었다는 건데 상처난 데를 계속 비비면은 안 되겠죠. 좀 쉬어서 상처가 좀 아물고 나서 다시 비비면 다시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을 텐데 이 통증을 내가 극복해서 이기게 되면 무슨 상을 받는다는 느낌으로 그거를 자꾸 했더니 결국 안 아파졌어. 그 약간 조금 마비된 걸 수도 있는 거네요. 좀 무뎌졌달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시큰한 느낌이 커지면 안 됩니다. 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커지면 안 되는 거고요. 네. 무릎이 부으면 안 됩니다. 무릎이 붓는 건 대부분 뭐냐면은
연골 가루가 부서지면서 날리고 그 부서진 연골 가루를 흡수하기 위해서 무릎이 붓는 겁니다. 무릎이 붓는데 자꾸 걸으시면은 무릎이 더 빨리 망가지기 위한 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절통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그러니까 원래 시큰한 느낌이 하나도 나면 안 되는데 시큰한 느낌 나는 거를 완전히 안 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감수하셔야 되냐면은 이거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붙지 않고 걷고 나서 두세 시간 안에 걷기 전에 통증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정도가 자기한테 적절한 걷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오늘 열심히 걸었더니 밤에 너무너무 아프고 다음날 띵띵 부었다. 그럼 그렇게 걸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점 아까 그 사회자님이 희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걷다가 와서 통증이 없어졌더니 그날 밤에 시리고 다음날 무릎이 붓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시린 통증이 그러면 그 정도로 걸으면 안 되는 거네요. 안 되는 거예요. 예. 시린 느낌이 커지면은 걷는 양을 줄이시거나 중단하시는 게 맞고요. 무릎이 붓는 것도 부으면 걸으면 안 됩니다. 물론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공관절 수술하기 직전 단계에서 항시 부어있는 분들한테 부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 조금 가혹하긴 한데요. 그래도 마찬가지다. 붓는 게 더 커지면 더 빨리 망가지는 신호입니다. 붓는 게 더 커지지 않게 관리하셔야 되고 시큰한 느낌이 커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연세 많으신 노인분들이 3만 보, 5만 보 걸으면 저렇게 걷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이 걷지 말라고 정형외과 의사들이 자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걷고 싶지만 그래도 연골이 조금 상처가 나신 분들은 내 컨디션을 잘 보면서 안 걷거나 조금 적게 걷거나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네요. 네, 그 말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형외과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았고 또 다시 정신건강의학과로 돌아오면요. 또 어떤 점을 유념하고 저희가 걸어야 할까요?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이제 걷는 목적이 만약에 이제 기분을 좀 이렇게 띄우기 위한 목적이라면 여기도 이제 댓글창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래도 걸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는 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방금 이제 왕고인님께서도 댓글 남겨주셨어요. 네. 뇌 컨디션이 달라진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가만히 있는 것보다 움직이는 것은 다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걷는 것을 우리가 어떤 심리적인 목적으로 기분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이제 걷는 것인데 이제 기왕 걸을 때면 아까 이대영 원장이 뭐 음악을 많이 들으면서 걷는다고 하셨는데 이게 걷는 것이 이제 단순한 근육의 운동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경치를 보고 걷느냐 또 어떤 사운드를 들으면서 걷느냐 어떤 냄새를 맡으면서 걷느냐 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령 저도 뭐 등산 좋아합니다만은 이 주말에 이렇게 등산을 가보면은 뭐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목적지까지 빠르게 올라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천천히 올라가면서 이렇게 좀 뭔가 꽃 냄새도 맡아보고 아 좋은 경치가 있으면 좀 쉬었다 가고 뭐 그런 것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이 걷는 노하우가 있는 분들일수록 어떤 근육의 움직임보다는 뭔가 시각이나 청각이나 촉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열어놓고 하시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우리가 뇌라고 하는 것은 근육이 자극하는 부위도 있지만 소리로 자극되는 부위도 있고 또 어떤 시각으로 자극되는 부위, 촉각이나 어떤 냄새로 자극되는 부위가 다 다른 거거든요. 그럼 뇌를 골고루 자극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자극도 골고루 들어오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어떤 음악을 들으면서 걷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뭐 자연의 소리들이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소리들이니까 그런 거에도 좀 집중하고 여러분들이 걸을 때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걷다 보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 우리 동네를 걷더라도 내가 알지 못했던 가게들이 있을 수가 있고 여기에 이런 게 있었어?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알게 되면서 여러 가지 감각을 열어놓고 걸으면 뇌도 자극이 더 많이 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기분을 고양시키기에는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또 일전에 이시영 박사님께서 등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좀 산에 내가 오르는 것에 이 산이 있어줘서 감사하다. 약간 이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이런 새소리에도 감사하고 약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걸으면 또 그것도 정신 건강에 좋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었거든요. 네, 그 뭐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전 세계의 수도에서 네. 서울만큼 산으로 둘러싸인 곳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외국인들이 이제 서울에 오면 가장 놀라고 또 이렇게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산이 이렇게 많다. 거의 이제 온 곳이 산이 다 둘러싸여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근데 그 산들이 다 이제 하나같이 경치가 좋고 또 트레킹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인프라들을 좀 그래도 활용을 잘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또 안 그래도 뒷부분에 저희 이제 두 선생님이 추천하시는 걷기 코스에 대해서 저희가 또 준비를 해봤거든요. 또 그런 부분도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고수진님께서 꽃도 보고 바람 냄새도 맡고 산책하는 강아지도 보고 또 동네 고양이도 보고 이러면서 산책을 하신다는데 정말 이렇게 써주신 것만 봐도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데요.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네. 제가 제 산책 코스에서 나오고 제가 음악을 듣는 이유랑도 비슷한데요. 네. 그러니까 저런 산책이나 그런 거에 대해 약간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아름답고 건강한 것들이 모인 곳이야. 그러니까 미세먼지도 없고 풍경도 좋고 뭐도 좋고 이런 완벽한 조건들을 찾다 보면 사람들이 다 등산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산을 그러니까 생각해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제가 뭐 좋아하는 작가 중에 도심을 걸으면서 산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꼭 사람도 자연이고 인공물도 결국 크게 봐서 자연이라는 생각에서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끼면서 산책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매연 냄새도 친근하게 맡으면서 산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 많이 달라지게 너무 많은 제약 조건을 걸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낫습니다. 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너무 겁내서 미세먼지가 이를테면 우리나라 미세먼지 환경이 나빠져서 베이징 수준이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도 산책 안 하게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뭔가 선택을 해서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극심한 경고가 있는 것들은 누군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극심한 경고가 아닌 것은 구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민성님께서 안 그래도 미세먼지가 심해도 걸어야 되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미세먼지가 심해도 아니, 저는 걷습니다. 걸으라고 네. 말하기 있는데. 그러니까 뭐 호흡기적이나 뭐 다른 적으로는 조금 더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치의와 상담을 해보셔야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을 너무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산삼님께서 도시와 산 그리고 경복궁까지 걸을 수 있는 곳이 또 서울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그럼 그 다음에 준비해 주신 것들이 조금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걷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거를 정형외과 선생님과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이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이대영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걸을 때 무엇이 필요한지. 저는 저희 동네 가면 2,000원짜리 커피가 있어서요. 좀 비싼 거를. 네. 근데 그게 원래 4,000원인데 뭐 인터넷으로 어떻게 하면은 2,000원에 사 먹을 수 있는 커피가 있어서 네. 커피 하나 손에 들고 따뜻한 커피를 테이크아웃해서요. 여름에는 차가운 거 마시고요. 네네. 겨울에는 헤드폰, 그러니까 봄, 여름, 겨울 헤드폰 끼고요. 신발 편한 거 신고 저는 천천히 걷습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 걸어야겠다는 생각도 없고요. 그냥 음악을 들고 음악도 랜덤 플레이로 나오는 거 들으면서 음악에 집중하면서 그냥 걷습니다. 보통 제가 음악 듣는 것도 좋아해서 누군가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음악이 어떤 힐링을 주느냐. 음악을 듣는 동안은 세상에서 내가 주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그런 표현을 대중가수 작곡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결국은 저는 음악 들으면서 그리고 걸으면서 저도 허리 통증이 좀 있어서 언제나 배에 힘을 주고 항문 쪽에 힘을 주고 걸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음악이 잘 들리는 음악을 듣기도 하고요. 경치가 좋은 경치를 듣기도 하고요. 핸드폰으로 뭐 이런저런 풍경들,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일상적인 것들을 사진으로 찍기도 하고요. 그냥 자유를 느끼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와중에 조금 건강도 챙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추천해 주실 플레이리스트가 있을까요, 선생님? 되게 다양하게 들어서요. 네. 너무너무 다양하게. 요새 가장 이 겨울에 알맞는 플레이리스트. 저는 올겨울에 작년 연말에는 마이클 잭슨의 그 노래를 되게 좋게 들었습니다. You Are Not Alone이라고 그 노래 너무너무 좋고요. 보통 그 뮤직비디오 보면은 팬 중에 한 명을 무대로 끌어올리고 마이클 잭슨이 그 팬을 안아주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결국은 되게 따뜻한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간 마이클 잭슨이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섬세하고 그 자기한테 들러붙는 팬한테 어떤 식의 매너로 대하는지 보면서 되게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뭐 팝, 가요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많이 잘 듣습니다. 네, 음악 마이클 잭슨의 You Are Not Alone 또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이승민 원장님께서는 걸을 때 어떤 것들을 준비해서 걸으시나요? 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심리적 건강을 네.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을 좀 끌어올리고 하는데 이제 걷기가 좋으니까 뭐 여기 뭐 산을 가든 뭐 어디 동네를 가든 다 좋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런 좋은 걷기를 내가 나이 들어도 계속 건강하게 할 수 있으려면은 우리 이대영 원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좋은 자세에서 이제 또 아프지 않게 걷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산이 너무 좋은데 나이 70만 넘어도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 네. 산을 못 올라가면 그 되게 서글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뭐 저희 아버님도 그렇게 산을 좋아하셨는데 무릎 뭐 이제 인공관절 수술하시고 이제 산을 못 오르게 돼서 거의 이제 우울증처럼 이제 오시게 되거든요. 하고 싶은 거를 몸이 아파서 못 하는 것이 그만큼 이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할 때도 또 좋은 자세로 다치지 않게 이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무릎 보호대라든지 뭐 스틱이라든지 뭐 이런 등산 같은 것도 할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젊을 때는 뭐 이렇게 산을 오르는 게 힘들고 내려가는 거는 뭐 산토끼처럼 뛰어 내려갔지만 요즘은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더 힘들어요. 아, 선생님도 예, 그러신가요? 점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뭐 무릎도 좀 아프고. 아, 근데 저도 네. 저도 산을 내려갈 때는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예. 네. 근데 뭐 나이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원래 하산할 때는 무릎이 아픈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이제 또 제 친구들은 올라갈 때는 뭐 이렇게 걸어서 가다가 내려갈 때는 아예 케이블카 같은 거 있으면 타고 내려가는 그런 거. 아무래도 저는 막 뒤로 걷기도 해요. 너무 무릎이 아플 때. 그러니까 아직 피디님 그쵸, 젊으시잖아요. 그 내려올 때 아프면은 아픈 방식으로 내려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뒤로 내려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굴르세요. 다칩니다. 보통은 기본적으로 내려올 때 더 아픈 이유는 네. 올라갈 때는 발목 관절이 완충을 합니다. 발목 완충이 있고 무릎에 힘이 전달이 되는데요. 내려올 때는 발목 완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단 내려올 때 시큰한 느낌이 나면은 내가 발을 디딜 때, 지면을 디딜 때 제대로 잘 딛는지, 보통은 내려갈 때도 발목 완충을 약간이라도 사용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발목에서 스프링처럼 발 앞쪽이 약간 닿게 내려오려고 의식적으로 신경을 쓰지 않으면은 무릎의 그 충격량이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려오는 자세에 문제가 있으실 가능성이 큽니다. 어떻게 해요? 발바닥을 이렇게. 발바닥이 먼저 닿으면 안 돼요. 앞쪽이 약간이라도 닿아야 돼요. 앞쪽이 너무 힘드시면은 옆쪽이라도 먼저 닿아야지 이게 발 뒤꿈치에 힘이 꽝 떨어지면서 무릎에 한 번에 힘이 전달이 안 됩니다. 파란 발목이라는 게 있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발목 완충을 활용해서 내려오는 습관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게 안 돼서 무릎이 아픈 거네요. 그렇죠. 네. 천천히 사선 내려올 때 직선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천천히 사선으로 약간 내려오면은 천천히 사선으로 내려오면 발목 완충을 사용해서 딛게 되어 있습니다. 사선으로 네네. 내려오면은. 네. 제가 지난 주말에 서울 둘레길을 다시 걸었는데 네. 3시간 걷고 아파서 못 걸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걸으면은 저기 이대영 원장의 팁을 한번 적극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래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약간 정형외과 선생님이 살짝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러네요. 선생님 분발하셔야겠네요. 그 마무리하자면 어쨌든 네. 걷기는 어쨌든 내가 움직여야 되겠다는 의지가 또 필요한 거니까 네, 뭐 이제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주말에 같고 또 누워만 있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기분이 너무 우울해서 못 움직이는 분이 많은데 뭐 물론 심한 경우에는 뭐 치료를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어느 정도 내가 움직이겠다는 의지 이렇게 방구석을 박차고 나올 수 있는 의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좋은 경치나 좋은 소리나 어떤 상쾌한 느낌 뭐 이런 것들을 나 혼자 걸으면서 뭐 느낄 수도 있겠지만 뭐 네.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뭐 친구나 동료나 가족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리암님께서 천천히 사선으로 내려오기 메모할게요 해주셨고 우크라이나님께서 이대영 원장님 때문에 전 국민이 까치발 되겠다고 댓글 남겨주셨네요. 감당이 안 되는 현실일 것 같습니다. 네. 왕구이님 이거 토론회는 아닌데요. 어떻게 보니까 토론회 구도가 되고 있네요. 네. 네.
우크라이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선생님들께서 준비해주신 걷기, 산책 추천 코스를 좀 소개를 해주실 텐데요. 어떻게 선생님 먼저 네, 소개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사 오기 전에 옛날에 살던 집 바로 옆이었습니다. 이게 그 양재천이 되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비가 잘 된 시내 하천 중에 하나인데요. 이 양재천 중에서도 그 타워팰리스 있는 쪽 그쪽 가면 사람이 좀 많고요. 그쪽에서 과천 쪽으로 가다 보면은 점점 사람들이 적어지고 서울 시내지만 약간 시골스러움까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과천과 서울 사이 구간에는 거의 그린벨트로 묶여져 있는 곳이어서 아주 조용하고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이제 그 구간에서 찍은 건데 저는 산책을 할 때 똑같은 곳을 산책을 잘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똑같은 곳을 가도 날씨와 계절과 바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처음 보는 곳을 가면은 이곳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맨날 가던 곳을 가면은 계절의 변화와 날씨의 변화와 섬세한 동식물의 변화가 훨씬 더 섬세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양재천, 그러니까 타워팰리스 쪽에는 사람이 좀 많고 그 밑쪽으로 내려오면 사람이 점점 적어지거든요. 사람이 좀 적은 곳에서 남들의 시선 신경 쓰지 않고 여행 온 것 같은 기분으로 음악 들으면서 자연을 느끼는 거, 그리고 가끔씩 기록하고 싶은 풍경이라든지 그런 거 사진 찍으면서 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전 양재천을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제 다음 선택 코스도 여기 바로 옆에 있는 데입니다. 양재천에 여름이 이거 겨울이었는데요. 잘 안 보이지만 여기 물안개가 싹 휘어 있습니다. 아침에 서울 시내에서 물안개 볼 수 있는 곳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사람 없고 물안개 있고 그런 것들 보면서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포근한 느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좀 요약을 하자면 좀 주변에서 내가 쉽게 걸을 수 있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곳에서 선생님께서는 또 매일매일 색다르게 걷고 계셨던 거네요. 그렇죠? 또 편안하고 색다르게 느낄 것들을 느끼고 정신과적으로 봤을 때 훌륭한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뭐 어떨까요? 개인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네, 뭐 그러니까 아까 그런 뭐 것 걷기 같고. 명상 네,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예, 뭐 예. 오감을 다양하게 자극하는 네. 게 중요하다 하셨는데. 네, 네. 뭐 아까 이대영 원장이 이렇게 좀 같은 곳을 매일 걸으면서 네네. 다른 것을 느낀다고 했는데 네. 뭐 그럴 수도 있겠고요. 그 갑자기 저는 이제 모네가 생각이 났어요. 모네요. 예, 그 모네가 이제 여기 보면 물안개나 해돋이 인상이나 이런 그림 그릴 때는 네. 똑같은 경치를 보더라도 빛에 따라서 공기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그림을 그리는 게 인상파풍이잖아요. 네. 예, 왠지 이제 이대영 원장이 얘기하는 게 좀 그런 오. 느낌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쁘게 역시 표현을 해주시고. 친구분이셔서 그런지 또 이렇게 모네 그림처럼 걷기를 하고 계신다고 또 말씀을 주셨네요. 열정 워커님께서 지금 걸으면서 세 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건강하게 걷고 있는 제 자신이 뿌듯하시다고 걷고 있으면 살아있는 느낌이 듭니다라고 해주셨네요. 저도 걸을 때 저 느낌을 제일 많이 느끼겠습니다. 걸으면서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가장 많이 느낍니다. 네. 이거는 정신과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나요? 뭐 살아 있으니까 걷겠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살아 있는데 더 네. 살아 있는 느낌을 가진다. 뭐 그런 게 네네.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코스를 네, 한 네. 군데. 그 뭐 이제 저도 이재용 원장님처럼 저도 이제 양재천 많이 걷는데 네.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그 아시다시피 서울은 한강이라는 큰 지류가 있고 그 한강에서 빠져나가는 이제 여러 가지 지류가 뭐 이렇게 뭐 탄천도 있고요, 뭐 중랑천도 있고 불광천도 있고. 네. 그래서 저희 병원 근처도 불광천이라서 거기도 많이 네, 걸었는데 병원이 여의도에 아니요 상암동에, 상암동인데요. 네, 예, 상암동에 불광천이 있습니다. 근처에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천도를 다 걸어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중에 양재천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단, 3단으로 길도 돼 있고 길도 되게 잘 가꾸어져 있어서 네. 물론 뭐 중랑천이나 저기 다른 데 걸으시는 분은 좀 화낼 수 있겠지만은 네네. 양재천이 제일 좋은 것 같고 사람이 적다는 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엄청 사람이 많고요, 양재천이. 과천 쪽으로 가면 적습니다. 그런가요? 근데 이제 뭐 서울에서 걷기 좋다 할 게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사실 제가 그때 지난달에 강의했을 때 네. 말씀을 좀 드렸죠. 서울 둘레길 이제 150km랑 그 다음에 한양도성 순성길 이제 목표를 가지고 걷는 거에 대해서 네.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외에 이제 다른 것들에 대한 추천 얘기를 들었을 때 아무래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한강이겠죠. 예. 그렇죠. 아까 제가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또 한강을
생각을 안 해볼 수 없을 것 예, 같습니다. 서울만 얘기해서 죄송하긴 한데요. 뭐 이제 뭐 제가 아까 서울이라는 도시가 이 정말 큰 산으로 둘러싸여진 정말 흔치 않은 수도라고 했는데 이 한강이 엄청나게 큰 다리, 엄청 큰 강이죠. 네. 그래서 한강을 지나가는 다리가 제가 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열 몇 개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파리라든지 다른 도시에 가면은 뭐 큰 강도 우리가 다 대충 걸으면서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폭이지만 한강은 우리가 걸으면서 그 쉽게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넓은 폭을 가진 아주 크고 긴 강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전 세계에서도 이렇게 어떤 한 나라의 수도에서 이런 큰 강이 통과하는 경우는 거의 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강 공원도 잘 조성이 되어 있고 네. 뭐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걸으면은 좋겠고 무엇보다 이제 이 야경이 되게 훌륭하니까 저는 사실 한강이 되게 아쉬운 게 예전에 제가 처음 한강 걸을 때는 한강 야경이 되게 좋았어요. 그 뭐 다리에도 불이 다 켜져 있고 뭐 그래서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어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9시나 10시 이후가 되면 이제 한강 다리 불을 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조금 아쉬운 그런 측면은 있고 그리고 이제 한강 걸으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 여긴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자전거도 많고 사람도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좀 조심하면서 걸으셔야 되고 아까 이제 이대영 원장이 이제 음악 듣는 거 얘기했는데 사실 이제 걸을 때 헤드폰 쓰면서 걷는 분, 이어폰 끼고 걷는 분 많으신데 사실 그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오는 위험하다고 자전거나 이런 것들을 저는 한강에 인지를 할 수가 없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을 보면 아예 스피커를 켜고 걷거나 자전거 탈 때도 스피커 켜고 타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네. 처음에는 왜 저 사람들은 남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저렇게 스피커로 음악을 듣지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어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어떤 바깥 소리가 들려오는 어떤 오픈형 이어폰이나 아니면 골전도 이어폰 같은 것들은 바깥 소리 들으면서 어떤 미연의 사태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음악을 듣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주의사항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많은 코스들을 준비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 추천을 못 드릴 것 같고요. 100대 명산도 있었고요. 근데 이 사진은 저희가 그래도 보여드리고 방송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민 원장님 자전거. 예. 그 오늘 이제 걷기에 이제 이대영 원장님이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네. 1시간 동안 즐겁게 잘 얘기했고요. 그 저는 이제 이대영 원장님 나중에 시간 되시면은 이 페달링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오늘 걷는 게 이제 무릎이 아프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걷기만큼 아니면 혹시 걷기보다 더 좋은 게 자전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체 부담도 별로 없고 그래서 남자들의 어떤 그런 전립선 문제나 이런 게 아니면 뭐 정말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저기 사진도 제가 지금 찍은 건데 저도 이제 자전거 국토 정주를 하는 사람이라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자전거의 어떤 좋은 점들 이런 것들을 정형외과적으로 한번 이제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이거 생각은 듭니다. 나중에 또 생활 교정 습관 고치는 걸로 네. 자전거 편을 한번 준비해봐도 괜찮겠네요. 그렇게 한번 네. 저는 부르지 마시고요. 싸우니까 혼자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또 자전거를 타는 네. 것도 걷기와는 또 다른 정신과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요, 선생님? 아주 즐거운 면이 많습니다. 같은 시간에도 더 많은 것을 갈 수 있고 무엇보다 이제 자전거는 자기가 바람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 말 네. 참 인상적이네요. 네, 내가 그래서 바람을 만든다. 이승민 선생님이랑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게요. 선생님이랑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렇게 선생님들 말씀 잘 들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정형외과적으로는 바른 자세로 걷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하고 또 주어야 될 곳에 힘을 주고 뭐 복근과 괄약근이었죠. 그리고 연골이 좀 아프다 하면은 조금씩 조심하면서 걸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맞나요? 또 추가해 주실 분? 훌륭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신과적으로는 걷기를 할 때 목적을 생각을 해야 된다. 내가 기분을 고양시키기 위함인지 혹은 뭐 체력을 증진하기 위함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걸을 때 또 좋은 면들, 명상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예. 끝인가요?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추가로 그럼 또 오늘 110명 또 넘게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면요. 그러니까 왕도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희가 말씀드린 건 제가 이승민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를 한 거 이승민 선생님이 걷기에 대한 생각이 저랑 많이 다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승민 선생님이랑 꼭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최소한은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추천과 조심해야 될 최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릎 관절 안 아프게 걷는 건 최소한이고요. 추천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걸으면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걷기입니다. 근데 그걸 많이 벗어나서 걸으시게 되면은 척추 건강에 좀 부담을 줄 수도 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척추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걷기를 천천히 하시다 보면은 명상이나 정신과적인 여러 가지 문제 해결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전체적인 생각입니다. 네, 네, 저도 마무리 한번. 네, 선생님께서 해주셔서 예, 말씀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딴 건 아니고요. 저는 네. 뭐 이제 이대영 원장님이 초청해 주셔서 이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제 뭐 기분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걷는 것은 우리가 평생 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하게 평생 동안 잘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생 동안 잘 걷기 위해서 그 이대영 원장님 얘기하신 여러 가지 좀 주의사항들 좀 그런 것들을 잘 지키시면서 건강하게 잘 걸으신다면 우리가 이제 기분을 끌어올리는 이 걷는 것을 앞으로도 오래오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와, 너무 따뜻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신과니까요. 네. 네. 너무 이런 따뜻함 좋네요. 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